자, 이번에는 10장 화학평형 단원. 자, 화학평형 단원은 양론 계산이 꽤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지만, 자, 그런 문제는 좀 별 수 없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르샤틀리 원리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꼭 맞춰야 되니까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굉장히 심플한 거니까, 자, 무조건 버리지 마시고 르샤톨리까지는 그래도 좀 배우도록 하자고요. 알았죠? 그다음에 그 르샤톨리는 다른 단어에도 계속 써먹는 거고 하는 거니까 자, 이론은 좀 배워 놓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서 우선 제일 먼저 화학 표형 상태가 뭐냐? 표형 상태에 대한 걸 먼저 좀 배워볼까요? 그러면 표형 상태라는 것은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겉보기에는 반응이 정지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이게 바로 표형 상태예요. 근데,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정반응 역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적인 표형 상태를 있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는 뭐란다? 표형 상태란다. 자, 그러면서 아래 그림과 같이 N2오퍼가 반응해서 두 개 NO2가 될 때 반응물인 N2오퍼는 사라지다가 어느 농도에서 멈추고, NO2도 역시 만들어지다가 어느 농도에 멈춘다. 그러면 이 상태가 바로 뭐다? 표형 상태다. 표형 상태인데 더 이상 정반응 역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반응 역반응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또는 속도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은 상황. 이게 바로 표형 상태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화학 표형 상태에서의 특징을 좀 보면, 좀 전에 말한 대로 거시적 변화는 없다. 하지만 정반응 역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얘기, 정반응 역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온도, 농도, 압력 등 조건에 따라 새로운 표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표형 상태라는 것은 특정 농도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두 개의 B가 되는 반응. 자, 이런 거 있을 때 1몰 농도, 2몰 농도 표형 상태일 수도 있고, 3몰 농도, 4몰 농도에서 표형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위 곧 나오겠지만, 몰 농도, A의 몰 농도분의 B의 몰 농도의 개수가 2니까 제곱한 거, 이것이 동일하면 표형 상수란 것과 동일하면 그게 바로 표형 상태. 그러면서 첫 번째 같은 경우 1분의 2에 제곱하면 4죠. 두 번째도 4분의 4에 제곱하면 4. 그러면, 자, 그러면서 표형 상수가 4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둘 다 표형 상태다. 자, 그러면서 표형 상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러면서 이러한 표형 상태는 온도, 농도, 압력 등의 조건에 따라 표형 상태의 농도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뭐 뒤에 가서 르샤톨리, 이게 바로 르샤톨리가 되는데, 자, 뒤에 가서 또 얘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표형 상태, 자, 이거 표형 상태에 대한 거 살펴봤고, 세 번째 살펴봤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표형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때 델타 G는 얼마다? 0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델타 G가 0인 거지, 델타 G가 0인 거지, 델타 G 제로가 0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델타 G가 0인 거지 델타 G0가 0인 거 아니다라는 거. 자, 요 개념. 델타 G0, 요게 표준을 의미하는 건데, 자,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가 0인 게 아니고요. 깁스에너지, 현재 조건에서 깁스에너지가 0인 게 바로 표형 상태. 자, 둘이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본 수업 때 가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자, 그래도 잠깐 얘기해 보면, 델타 G라는 것은 얘는 델타 G0 플러스 RT의 ln Q 하면서, 자,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델타 G와 델타 G0는 요만큼 달라요. 요만큼. 그러면서 표형 상태라는 것은 누구다? 이 델타 G가 0인 게 바로 표형 상태다라는 거.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표형 상태 특징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화학 표형에서 가장 중요한 표형 상수요. 이 표형 상수가 가장 중요하죠. 표형 상수 라지 K라는 거.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선 제일 먼저 화학 표현 법칙 하면 바로 이거예요. 표형 상태 있을 때 반응물의 농도 곱과 그다음에 생성물의 농도곱, 만약 기체면 분압곱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곱들. 그러면서 그 곱이
결과적으로는 개수 곱만큼 돼요. 개수가 만약 2면 자, 두 개 A가 반응해서 어쩌죠 하면 A 몰농도 곱하기 A 몰농도, 즉 A 몰농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개수가 여기 지수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역시 생성물 역시 생성물 몰농도 곱하기 생성물 농도들의 곱, 이게 또 역시 그게 모아보면 개수승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 B는 일정하다. 이 B가 일정하다 하면서 이 B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한다? 얘를 가지고 표형상수 라지 K라 불러요. 그러면서 이러한 B는 몰농도로 구하거나 또는 반응물의 분합의 몇 승, 그 다음에 생성물의 분합의 몇 승. 자, 이렇게도 우리는 구한다라는 거예요. 분합이나 몰농도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수는 사용하면 안 돼요. 알았죠? 몰수로는 표형상수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를 자,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막 뒤로 넘어가는 학생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표형상수를 몰수로 막 계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반드시 표형상수는 몰농도 또는 분합으로 구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표형상수 K 계산식이요. 계산식을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러한 반응이 있을 때 표형상수 K는 반응물인 A의 활동도의 A승, 그 다음에 반응물인 B의 활동도의 B승, 그 다음에 또 C의 활동도의 C승. 자, 이렇게 정의돼요. 자, 이렇게 정의되면서, 자, 활동도라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자, 활동도라는 것은 기체면 분합이에요. 분합값이고, 이렇게 분합값이고, 수용액의 AQ,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이면 바로 누구다? 몰농도. 이렇게요. 그리고 고체나 액체는 무조건 이 활동도 값이 얼마다? 1이에요, 1. 그래서 마치 표형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냥 1이니까. 즉, 예를 들어서 AQ가 얘가 B 액체랑 반응해서 CAQ가 된다. 자, 이렇게 될 때 이때 표형상수란 것은 AQ니까 몰농도로 들어가겠죠. A의 몰농도, 그 다음에 리퀴드죠. 그러면 얼마? 1. 무조건 1이에요. 무조건 존재만 하면 1이에요. 그랬죠. 자, 1g 있든 100g 있든 그냥 무조건 1. 그 다음에 C는 또 AQ죠. 그러면 C의 몰농도. 자, 이렇게 된 게 이게 바로 이 반응에서의 표형상수 계산식. 자, 표형상수 계산식이었죠. 표형상수가 아니고 표형상수 계산식. 자, 요 계산식에다 이제 표형농도 대입하면 표형상수를 구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형상수 계산식은 우선 활동도로 구하는 건데, 자, 활동도가 좀 전에 뭐랬죠? 기체면 분합값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에 녹아있는 L하면 몰농도. 이걸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반응물 생성물 모두 다 기체인 경우, 자, 여기 이 경우 같이 모두 다 기체인 경우는 뭐로 간다? 분합으로 간다. 그래서 SO2의 분합에 개수 2가 있으니까 제곱, 그 다음에 산소의 분합에 1승, 개수 1이죠. 그러니까 1승. 또 마지막으로 분자에는 SO3의 분합에 개수 2가 있으니까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바로 표형상수 K의 계산식이다. 인데, 자, 이렇게 구할 때의 표형상수는 오직 누구만 이용했죠? 이때는 압력만 이용했죠. 정확하게는 분압만 이용해서 구했죠. 그래서 분압, 압력, 프레셔. 그 프레셔의 첫 글자인 P를 붙여서 얘를 뭐라 부른다? KP라 불러요. 그래서 표형상수 K에도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KP, KC, 또 나중에는 KA, KP, 그 다음에 KSP, 뭐 등등등등. 종류 엄청 많은데 그중 K, 자, 몽땅 다 기체, 반응물 생성물 모두 다 기체라면 분합으로 표형상수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분합으로 구한 표형상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KP라 부른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기체 반응은 기본적으로 KP라는 표형상수를 쓰는 게 기준이에요. 알았죠? 요게 기준이에요. 다른 것도 구할 수 있긴 해요. 앞으로 나올 KC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라 우선 기체에 반해서 표형상수는 누구니 하면 KP가 우선 기준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용액상에서의 반응이다. 수용액상의 반응이다 하면 그때는 뭘로? 몰농도로 간댔죠. 그래서 여기 반응물 둘 다 몰농도, 생성물 여기 몰농도. 자, 여기는 액체네요. 액체는 무조건 얼마나 했죠? 1일 했죠.
즉 평형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는댔어요. 그러면서 얘는 빠지고 나머지 몰 농도로 이와 같이 우리는 또 평형상수 K를 계산해낼 수 있다. 소위 이 반응의 평형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현재 자 평형 계산식을 다 쓰고 나니까 여기에는 누구만 있어요. 자 몰농도만 있죠. 몰농도만 가지고 평형상수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평형상수를 또 뭐라 부른다? KC라 부른다. KC라 부른다. 자, KC라 부른다. 농도로 구한 컨센트레이션에 C를 붙여서 KC라 부른다. 알았죠? 그러면서 표형상수에는 그냥 KP도 있고요. K도 있고 KP도 있고 KC도 있고 한데 압력만으로 구하고 있으면 KP, 몰 농도만 구하고 있으면 KC. 알았죠? 압력과 몰 농도가 이것저것 합쳐져 있으면 그때는 K. 알았죠? 사실은 K가 가장 큰 범주인데 자, 이와 같이 KP와 KC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표형 계산식 할 때 아까부터 계속 말한 대로 고체나 액체는 표형 계산식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그들은 양에 관계없이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정반에 대한 표형상수가 K라면 옆반에 대한 표형상수는 K의 역수에 이랬죠. K 역수. 자, 이거는 간단히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요. A가 B가 되는 A가 두 개의 B가 되는 기체 반응이 있다 해보자고요. A도 가스, B도 가스 하면서 자 이런 반응이 있다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선 기체 반응권은 표형상수 기준은 누구랬죠? KP랬죠. 그러면서 KP 계산식을 보면 A의 평형 분합분의 B의 평형 분합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우선 이게 정반응이에요. 자 근데 이 반응의 역반응하면 얘는 두 개의 PA 가스가 자 진행해서 A 가스가 된다. 옆반응 우리가 이와 같이 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 표형상수, 옆반의 표형상수 K'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밑에 분모의 B의 분합의 제곱, 분자에는 A의 분합, 이렇게. 그러면서 위에 거랑 비교해 보자고요. 요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분자 분모가 뒤집혀 있죠. 즉 K'은 얘는 뭐랑 또 똑같다? 방금 구한 정반응의 표형상수의 역수랑 똑같다. 이렇게 됐죠? 자, 엔탈피 때는 부호가 반대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였죠. 하지만 표형상수에서는 뒤집힌다라는 거, 역수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표형상수 K는 상태함수의 성질. 자, 경로와 무관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헬스의 법칙,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가능한데, 자, 엔탈피 때 더하고 있으면 표형상수는 곱해요. 엔탈피 때 빼고 있으면 표형상수 때는 나눠요. 알았죠? 엔탈피 때 2를 곱했으면 여기서는 제곱을 해요. 제곱. 자, 그러면 만약에 곱하기 3 했다면 뭐 할까요? 세제곱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 한다. 또는 곱하기 2분의 1 한다. 그럼 이때는 뭘 해야겠어요? 루트 승을 제곱근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러면서 자, 아래 예를 한번 보면 위에 두 식을 현재 뭐 한 거냐면 위에다가 2를 곱하면서 두 식을 더해주면 아래에는 2식이 돼요. 그러면서 엔탈피 자, 첫 번째 반응은 1번 엔탈피, 두 번째를 2번 엔탈피를 한다면 세 번째 반응 엔탈피 3번이라고 하고 이것은 2 곱하기 1번 엔탈피 플러스 그 다음에 2번 엔탈피 자, 엔탈피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표형상수는 어떻게 된다? 2를 곱한 거는 제곱이 된댔죠. 그 다음에 더하기 한 거는 또 뭐 한다? 곱하기 한다. K2 곱하기 이렇게요. 표형상수 K는 자 위에 걸 K1 아래 걸 K2 했을 때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 자 이런 걸 우리는 다준평형 이런 걸 다준평형 부르기도 하는데 자 표형상수에서 역시 뭐가 성립한다? 헬스의 법칙 성립한다. 자 이렇게 되면서 표형상수 계산식 구하는 방법과 평형 계산식의 또 몇 가지 특징 뭐 역반응의 표형상수나 이런 것들 살펴봤어요. 자, 살펴봤으면 이제 예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서 보면 반응은 N2 가스가 3개 H2 가스를 하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된대요. 그러면서 이때 표현분합은 2개 표현분합이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때 표현상수 KP, 기체의 반응권은 KP가 기준이랬죠.
KP 이것은 반응물의 농도들의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하면서 자 N2 얼마 0.5기압이고 계수 1이니까 그냥 곱하면 되고 수소는 0.01인데 계수가 3이니까 세제곱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0.1기압에 계수 2가 있으니까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곱 하나 떨고 나면 자 0.05분의 1 0.05분의 1 즉 100분의 5 해서 20 이렇게 되겠네요. 아 잠깐만요. 좀 제가 뭐 계산 실수를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막 이렇게 풀고 있어? 자 분장해서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렇죠? 올라가면 10의 4승 자 그다음에 10의 4승 그다음에 나누기 0.5 0.5는 2분의 1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0의 4승 이런 식으로 똑같은 0.01로 제가 0.1로 잘못 봤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표형상수, 표형농도를 알고 있으면 화학 방식과 표형농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표형상수를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반응의 표형상수 구하라면서 이건 뭐예요? 위의 반응의 역반응이죠. 그러면 이 반응의 표형상수는 자 역시 기체 반응이니까 KP라 말해야겠죠. 자 위에 거랑 다른 거니까 프라임을 붙여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10의 4승분의 1 그럼 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와 같은 식으로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자 역반응 표형상수도 구할 수 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는요. 자또 예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와 같은 반응이 있대요. 그 다음에 표형압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었대요. 그러면 이때 표형상수 역시 자 압력에 나와 있고 기체고 압력이 나왔으니까 KP가 구해진다 하면서 KP는 어떻게 되겠어요? NO는 1.2기압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염소는 0.5기압 그 다음에 NOCl은 0.6 그거의 또 제곱 그러면서 여기 이 부분 하면 이 부분은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은 자 분자를 올리면 2 곱하기 2 하면서 최종 표형상수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됐죠? 자, 표형 농도가 알려주면 굉장히 쉬운 문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표형상수 K 계산식과 그 다음 표형 계산 관련된 예제, 간단한 예제 한번 해봤어요. 자, 해봤고, 그 다음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바로 반응의 진행 방향, 표형상수 이런 걸 이용하면 특정 농도에서 정반응할 건지 역반응할 건지 또는 표형 상태인지 우리는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면서 이때 누굴 이용하냐면 바로 반응지수 Q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반응의 진행 방향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자 반응지수 Q를 먼저 보면 반응지수 Q는 앞서 구한 표현 계산식 있죠? 앞서 구한 표현 계산식에 자 표현 계산식 동일한 표현 계산식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반응의 표형상수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반응지수도 역시 동일한 식이에요. 하지만 이 식에다가 실제 주어진 농도를 대입해서 구한 거를 뭐라 부른다? 반응지수 Q예요. 알았죠? 이때 이 주어진 농도가 표형 농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표형 상태인지 또는 표형 상태 아닌 소위 비표형 상태인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 그 수치를 표형 계산식에 대입해서 구한 거를 반응지수라 불러요. 표형 계산식에 표형 농도를 대입해서 구한 값을 우리는 표형 상수라 부르고 표형 농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입해서 구한 값은 반응지수 Q라 불러야죠. 그런 다음에 이 Q와 K의 크기 비교로 정반응인지 역반응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면서 첫 번째로 Q가 K보다 작대요. 자 현재 주어진 농도로 구한 Q와 그 다음에 표형 상수인 K 비교했을 때 Q가 작대요. 그 얘기는 자 Q라는 것은 반응물분의 생성물로 구하는데 표형 상태 대비 반응물이 많거나 또는 생성물이 적으면 Q가 표형 상수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반응물이 많거나 생성물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정반응이 일어나야겠죠. 반대로 생성물이 더 많으면 반응물분의 생성물 B로 반응지수 Q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표형 상태 대비 생성물이 더 많으면 표형 상태 대비 현재 농도가 현재 상태에서 생성물이 더 많다면 이게 더 많다면 또는 반응물이 작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구한 이 조건에서 구한 Q라는 것은 표형상수 K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 표형상수보다 크다. 즉 생성물이 더 많은 상태니까 이 생성물을 없애야 된다. 역바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 둘이 같으면 현재 농도가 곧 무슨 농도다? 바로 표형 농도다. 표형 농도. 자, 표형은 영어로 equilibrium에서 EQ 이런 것만 따다 쓸게요. 약자로. 자, 표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 표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즉, 자, 이거는 무슨 뭐에 쓰는 거냐면 주어진 농도가 현재 주어진 농도가 표형 상태인지 아닌지 만약에 표형 상태 아니라면 정인지 역인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쓰는 게 바로 반응 지수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바로 한번 예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한 반응이 있대요. 그 다음 이번에 표형상수를 0.2라고 알려준 상태. 자, 그 상태에서 다음 같은 농도일 때 정인적인지 찾아라 하면서 첫 번째부터 오면 현재 주어진 이거로부터 반지수 Q를 구해보자 하면 자, 반지수 Q를 구해보자 하면서 먼저 표현 계산식을 먼저 좀 보면 KC가 나왔으니까 자, 아무리 기체 반응을 하더라도 KC 몰 농도로 구하는 표형상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 반응을 하더라도 농도로 우리가 구해요. 기본적으로는 분압으로 구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KC를 구하라 하면 자, 그걸 따라야 되겠죠. 주어진 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몰 농도로 구하는 거예요. 몰 농도로 좀 더 큰 데다 적죠. 그래서 KC라는 것은 반응물 N2O%의 몰 농도분의 위에 분자는 NO2의 몰 농도의 제곱. 우선 표형 계산식은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현재 자, 이 농도를 여기다 대입해서 뭘 구하라? 반수 Q를 구하라 하면서 N2O per 1몰 농도, NO2도 1몰 농도의 제곱하면 Q는 1이죠. 그러면 KC보다 뭐예요 지금? KC보다 더 큰 상황. 즉 현재 이 농도 조건은 반응물 대비 죄송해요. 표형 상태 대비 반응물이 더 많은 것이다. 반응물이 더 많은 것이다. 반응물이래. 생성물이 더 많은 것이다. 얘는 생성물이 더 많으니까 그 생성물을 없애야 된다면서 역반응.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역시 표현 계산식에 현재 주어진 농도를 대입하게 되면 그 값은 누가 된다? 우선 Q가 되며 Q를 먼저 구해보면 1분의 0.2의 제곱해서 얘는 0.04예요. 그러면 이 값은 표형상수 KC보다 작죠. 그 얘기는 표형 상태 대비 누가 더 많다? 생성물이 많다. 자, 표형 상태 대비 생성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에는 뭐가 일어난다? 왜 생성물이래? 왜 자꾸 반음의 생성을 뒤집냐? 자, 누가 많은 거예요? 반음에 더 많은 거죠. 반음에 더 많은 거니까 얘는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정반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자, 세 번째는 단수 Q는 0.2분의 1의 제곱하면 5가 되죠. 5. 그러면서 얘는 KC보다 크다. 그러면 또 뭐예요? 표형상대 대비 누가 더 많다? 생성물이 많다. 역반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0.2분의 0.2의 제곱.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0.2네요. 그러면서 KC랑 똑같으니까 얘는 무슨 상태에 있다? 얘는 현재 농도가 곧 무슨 농도다? 표형 농도다. 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래 것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또 풀 수 있겠죠. 여러분한테 맡겨보도록 하죠. 맡겨보도록 하고. 자, 반응식 Q 가지고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주어진 반응물과 생성물 농도가 얼마다 친절히 알려줘 놓고 정이냐 역이냐 이렇게 물으면 Q와 K를 비교해 가지고 답하면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반응의 예측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서는 이제 실제로 양론 계산 해보자라는 거예요. 양론 계산 해보자면서 여기는 뭐 실제로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 예제로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예제가 이제 하나 1번, 2번, 3번, 3개, 4개 이렇게 있는데 두 개만 풀어볼까요? 두 개로 홀수번만 풀어보도록 하죠. 홀수번만.
자, 그러면서 첫 번째를 보면 298칼빈 1리터 수용액에서 초기 A와 B를 각각 1몰, 2몰을 넣어놨대요. 그런 다음에 평에 도달했더니 평형 조건에 도달했더니 토탈 몰수가 2.5몰이 된대요. 이때 평형상수 KC를 찾아라. 자, KC 하면 몰 농도 구하는 거랬죠. 그래서 KC를 찾아라 하면서 양론 계산, 처음에 썼던 양, 반응한 양, 평형량 하면서 반응 테이블, 처음에 1몰, 얘는 2몰 있었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C는 없었어요. 없었고, 그런 다음에 생성물이 없으니까 무조건 정방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A가 X만큼 사라지면 B는 2X만큼 사라지고요. C는 또 계속 2니까 2X만큼 만들어진다. 자, 몰수로 우선 먼저 이렇게 양론 계산하는 거죠. 양론 계산은 우리는 또 뭘로 해야 돼요? 반드시 몰수로 해야 되죠. 몰수로. 현재 우선은 1리터 수용이니까 부피 안 변하니까 몰 농도로 풀어도 무방하긴 한데 그래도 양론 계산은 기준은 몰수로 양론 계산한 게 기준이죠. 자, 아무튼 자 이와 같이 반응한다면 최종 표형 상태에서 A는 1-X고 B는 2-2X, C는 2X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표형 상태에 대한 정보 하나 줬어요. 바로 뭐예요? 토탈 몰수가 2.5래요. 즉 요거 3개, 이 값, 이 값, 이 값 이렇게 3개를 다 더했을 때 자, 다 더하면 2x, 2x 약분되면서 3-x가 되겠죠? 이것이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2.5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얼마? x는 0.5. x는 0.5 하면서 이 0.5를 다시 대입하면 자, A는 0.5몰, B는 1몰, C는 1몰. 그 다음에 자 1리터니까 얘가 또 그대로 뭐가 되네요. 몰 농도까지 바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서 우린 뭘 구한 거예요? 표형 몰 농도 다 찾아냈으니까 이 정보로부터 표형 상수 KC 구할 수 있겠죠. A 0.5, P 1의 제곱, C 역시 1의 제곱. 그러면 표형 상수 얼마다? 2다 이렇게요.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 계산하더라 라는 거. 자, 첫 번째 1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볼까요? 자, 3번은 A가 반응해서 B와 C가 되는 수용액상 반응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표형상수 KC, 표형상수 계산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A의 몰농도분의 B의 몰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C의 몰농도. 우선 이와 같이 되고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A의 초기 농도가 2몰 농도, B의 초기 몰 농도 1몰 농도 됐대요. 2몰 농도, 1몰 농도. 그 다음에 얘는 수용이니까 부피는 변화 없겠죠. 그러면 양록에서는 원래 몰수를 해야겠지만 몰 농도로 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그러면서 2, 1, 그 다음에 C는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표형상수를 알려줬네요. 여기서는 표형상수 2라고. 자, 얼마만큼 사라지고 하면서 표형상태에 도달하는데 그때 표형상수가 2래요. 그런 다음에 표형농도 얼마인지 구하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자, 생성물 C가 없으니까 무조건 정반응 하면서 A X만큼 사라지고 B는 X만큼 만들어지고 C도 X만큼 만들어지고 그러면 표형 상태에서 2-X, 1 플러스 X, 마지막 거 X. 그런 다음에 얘를 표형상수 KC에 대입하면 A의 몰농도 2-X, 그 다음에 B의 몰농도 1 플러스 X, 그 다음에 C의 몰농도 X. 자, 이게 얼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이 2이어야 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미지수 X 하나에 식 하나, 이퀄 식 하나 나왔으니까 X. 우리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를 구하면 X는 1이 나와야 돼요. 1. 자, 1이 나와야 된다. 자, 1이 나면서 그 1을 다시 대입하면 A의 표현몰농도 1몰농도, B는 2몰농도, C도 1몰농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몰농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자, 표현상수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표현상수가 주어지면 그 표현상수로부터 표현몰농도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한 거 2개 정도 해봤는데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맡겨도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르샤틀리 원리. 자, 르샤틀리라는 것은 얘는 자, 굉장히 좀 빠르네요. 자, 간단하게 화학 표현 다들 너무 싫어하는데 간단하게 좀 빠르게 하면서 요 정도만만 그래도 들어나 봐라, 알아만 둬라 라는 의미로
빠르겠어요? 대신 르샤톨리는 좀 약간 좀 신경 쓸 거예요. 그렇죠? 자, 르샤톨리라는 것은 자, 개념은 이런 거예요. 평형 상태에 있는 어떤 화학 반응은 외부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평형 유지한다. 그러다가 농도 또는 부피 또는 압력이라 하고, 그다음에 또는 온도 등의 외부 조건이 온도 조건이 바뀌면 평형이 깨지면서 정 또는 역 반응이 진행돼 가지고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이게 바로 르샤틀리 원리예요. 알았죠? 자, 이러한 농도나, 자, 여기 있는 농도나 또는 분압 변화나 온도 변화, 뭐 이런 거를 외부 자극이라 불러요. 외부 자극. 그래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처음에 평형 상태 1번 조건이 있었는데, 이 자극에 의해서 이 평형 상태 1번이 얘가 더 이상 평형 상태 아닌 비평형 상태가 돼요. 비평형 상태로 바뀌고, 비평형 상태에서는 반드시 정 또는 역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정 또는 역이 일어나 가지고 새로운 평형 상태 평형 2, 새로운 평형 상태로 변하더라. 자, 이게 바로 르샤틀 원리예요. 그러면서 이 르샤틀 원리를 이용하면 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정이 일어날 건지 또는 역이 일어날 건지 우리는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예측을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예측만 해볼 거예요. 예측. 알았죠? 계산은 이제 뭐 본 수업 때나 또는 문제 풀이 때 하도록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죠. 양론 계산 간단하지 않아서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즉 이 문제 풀 바에는 내가 이 문제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야. 응?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차라리 다른 문제 풀래. 이렇게 해서 안 풀어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우선 지금은 예측. 그러면서 시험 문제도 예측만 나와주면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그러면서 자, 르샤톨리 기본 개념 배워봤는데, 여기서 우린 또 하나 이것도 좀 꼭 좀 기억해 줘야 돼요. 바로 뭐냐면 평형상수 라지케는 오직 온도에 의해서만 변해요. 즉 앞서 외부 자극이 총 3가지 있었는데, 온도 변화 시에만 평형상수가 변하고요. 나머지 농도나 압력 또는 부피 변화 때는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아요. 즉 온도가 변할 때는 평형상수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정 또는 역반이 일어나는 거고요. 농도나 부피 변화 시에는 평형상수가 변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정반응 또는 역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좀 많이 어렵죠? 근데 자, 뒤에 말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명심해 주세요. 평형상수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 변하지 않는다. 즉 A 가스가 2개의 B가스 되는 이러한 반응이 있는데, 자, 이 반응이 298 칼빈에서 평형상수 KP가 4래요. 그러면 이 평형상수 4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 평형상수 K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알았죠? 자, 근데 온도가 만약 298 칼빈에서 400 칼빈 이렇게 바뀌면 KP는 4보다 클 수도 있고 또는 KP는 4보다 작을 수도 있고 하면서 반드시 변해야 돼요. 알았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변한다. 자, 좀 이따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것도 우리는 예측하는 거 르샤톨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배울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르샤톨리의 기본 개념이고요. 자, 그중 첫 번째 농도 영향이요. 농도 변화가 제일 쉽죠. 제일 쉬우면서 사실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반응물 또는 생성물을 가하게 되면 그게 첨가한 성분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한다. 즉 반응물 첨가했다면 반응물 농도가 감소하는, 즉 무슨 반응이에요? 정반응. 만약 생성물을 첨가했다면 그 생성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바로 무슨 반응이에요? 역반응. 알았죠? 만약 제거 안 되면 방금 위에 말한 거에 반대가 일어나겠죠. 그들을 만드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아래 얘같이 질소, 암모니아, 수소가 압력 얼마로 평형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갑자기 누굴 넣었다? 수소를 더 첨가시켰대요. 자, 수소는 뭐예요? 지금 반응물이죠. 그러면 누가 일어난다?
이 반응물이 갑자기 많아진 표형 상태 대비 갑자기 많아진 거니까 누가 일어나야 된다? 정반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정반이 일어나면 수소는 늘어난 상태에서 쭉 줄어들 테고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쭉 줄어들 테고 이렇게 줄어들면서 새로운 평에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줄어들면서 누구도 같이 반응해야 돼요. 질소도 같이 반응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질소 역시 쭉 줄어들다가 표형 상태에 도달해요. 반면 암모니아는 뭘 해야 돼요? 암모니아는 이들이 반응해서 사라졌으니 얘는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쭉 늘어나다가 새로운 평형에서 새로운 평형 농도에서 멈춰서 평형 상태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보세요. 평형 상태, 처음 평형 상태와 새로운 평형 상태 농도 B는 똑같을 거예요. 여기서나 평형상수 K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지만 자 각각의 농도 B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각각의 농도는 달라졌죠. 그렇죠? 달라졌다라는 거. 암모니아는 자, 처음 평형 때보다 농도가 더 크고 질소는 더 작아졌고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농도 영향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반응물 또는 생성물이 고체면 아무리 반응물 또는 생성물이라도 하더라도 표형 이동을 시키지 않아요. 알았죠? 고체를 첨가시킬 때는 아무리 반응물 생성물 하더라도 표형 이동 시키지 않는다. 알았죠? 자, 이것도 같이 알아두자고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유를 조금만 얘기해 드리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처음에 간단히 A 가스가 두 개의 B가스 되는 AQ로 하죠. AQ로. 자, AAQ가 얘가 두 개의 BAQ 되는 이러한 반응이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 반응의 표형상수 KC가 4라 해볼게요. 그러면서 초기 표형 상태. 자, 초기 표형 상태 평형 1이라 해보죠. 자, 여기서 얘가 4몰 얘가 1몰 농도, 2몰 농도 있었다 해보자고요. 1몰 농도, 2몰 농도. 1몰 농도, 2몰 농도 있었다 해보자고요. 그러면 표형 상태 인자인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한다? 주어진 농도로 Q를 구해보는 거예요. Q를 구해보면 얘는 1분의 2에 제곱해서 4, 즉 K랑 같죠. 따라서 표형 상태가 맞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뭘 한다? 여기다가 A를 첨가시킨다. A를 첨가. A 첨가하면서 얼마를 넣었냐면 4몰 농도를 넣었다 해볼게요. 4몰 농도 첨가. 그러면 얘는 자 4몰 농도 첨가하고 나면 얘는 농도 얼마 돼야 돼요? 5몰 농도 돼야겠죠. 그 다음에 B는 건들지 않았으니까 2몰 농도 그대로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외부 자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태가 바로 뭐다? 이 상태가 바로 이제 비표준 상태가 된 것이다. 왜 비표준 상태죠? 이걸로 역시 또 Q를 구해보는 거예요. Q를 구해보면 얘는 5분의 2에 제곱해서 이 값은 얼마? 5분의 4, 0.8이에요. 0.8. 그러면서 자 KC랑 같지 않죠? 자, 같지 않으니까 평형 상태 아니다. 비표준에 써놨어. 비평형 상태다. 비표준에 써놨었어. 자, 비평형 상태이다. 이거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예상되기로는 반응을 첨가했을까? 우리는 뭐가 예상돼요? 정반응이 예상되고 있죠. 정이 예상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연력학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 어떻게? 방금 Q를 구한 거 KC랑 비교해 보니까 관계 어떤 관계예요? KC보다 작은 관계죠. 그렇죠. Q가 K보다 작아요. 그러면 우리 앞서 배울 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Q가 K보다 작으면 그때는 Q가 K보다 작다면 이때는 반응물분의 생성물 농도 B가 표형 상태 대비 누가 많은 것이다? 표형 상태 대비 반응물이 많은 것이다. 또는 생성물이 적은 것이다. 표형 상태 대비. 그래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정반응이 일어난다 했었죠. 자, 그러면서 정반응이 예상된다. 정반응이 일어난다. 요거에 의해서 정반응이 일어난다.
딱 맞네요. 그쵸? 정바 일어나면서 자 A가 사라져요. A가 얼마큼 얘는 자 제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서 그 결과 그냥 바로 적어 볼게요. 1몰 농도만큼 얘는 사라져요. 그러면 B는 B는 2몰 농도만큼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정반이 진행돼 가지고 A는 1몰 농도만큼 사라지고 B는 2몰 농도만큼 만들어지면서 최종 A는 4몰 농도 되고요. B도 4몰 농도 되면서 자 이때 구한 QC는 4분의 4에 제곱해서 얼마? 4 하면서 KC랑 똑같죠. 똑같으면서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새로운 평형 2이더라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서 보세요. 자 정반된 이유 딱 맞게 돼 있죠. 그쵸? Q가 반응을 첨가하는 순간 Q는 K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정반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린 바로 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생성물 첨가하면 자 반응 부분에 생성물 자 Q라는 것은 이거에서 생성물을 첨가하면 이게 농도가 커지면서 Q는 K보다 뭐하게 해지겠어요? 커지겠죠. 커지니까 뭐 일어난다? 역반이 일어난다. 바로 설명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게 바로 농도 영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피 또는 압력 영향하면서 저는 이 중에 압력보다는 부피를 더 선호해요. 부피가 더 편해요. 압력보다 부피가 편해요. 자 그러면서 바로 결론부터 오면 압력을 가해서 소위 부피를 감소시키면 압축이 되는 거 압축해서 부피가 감소됐다. 그럼 압력이 증가하고 있겠죠. 그러면 기체 소멸 쪽으로 표형 이동하게 돼요. 소멸 방향으로. 그래서 만약 A 가스가 여기 있는 요 반응, 자 위에 있는 이 반응 같은 경우, 이 반응 같은 경우 부피를 감소시키면 자 반응물 쪽 기체 개수는 2고요. 생성물 쪽 기체 개수 합은 1이에요. 그러면 자 기체 소멸 반응은 정반응인 기체 소멸 반응, 기체 개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기체 소멸 반응 하면서 자 부피를 감소시키면 기체의 개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한다. 바로 위 반응 같은 경우는 정반응. 자 반대로 압력을 감소시킨다. 즉 부피를 증가시키면 기체 개수 커지는 쪽, 소위 기체 생성 쪽으로 일어난다. 바로 뭐가 일어나겠어요? 바로 역반이 일어난다. 자 이게 바로 부피 영향. 알았죠? 자 부피 영향에서 보세요. 부피를 증가시키면 기체의 개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부피를 감소시키면 개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둘이 방향이 똑같죠? 증가, 감소, 똑같죠? 근데 압력하면 뭐게 되겠어요? 부피를 증가시켰다면 압력은 뭐 하겠어요? 감소하죠? 부피를 작게 하면 압력은 증가하죠? 그러면 기체 개수와 압력을 보면 서로 반대죠? 그러니 솔직히 헷갈려요. 알았죠? 헷갈리니까 저는 뭘 선호한다? 부피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부피로 해놓고, 그런 다음에 만약 질문에서 압력으로 하면 그 압력을 부피로 바꾸면 돼요. 압력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부피를 감소시켰다는 얘기고, 압력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부피가 증가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부피 영향은 부피가 증가하면 무조건 정 또는 역 이게 아니라 기체 생성이냐 기체 소멸이냐 이와 같이 결정된다는 거 알았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원리가 바로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좀 제가 여기 넣어놓은 거는 넣어놓은 거 보시면 얘는 자 NO2, N2오퍼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N2오퍼를 NO2를 A라 잡고요. N2오퍼를 B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서 앞에 이제 여기 있군요. 두 개의 A가 B가 되는 반응. 그리고 이때 표형상수 K 자 기체 반응이죠. 기체 반응이기 때문에 KP를 써야겠죠. KP가 4분의 1이라 해볼게요. 4분의 1. 그냥 계산 편의를 위해서 그냥 4분의 1이라 해보죠. 그러면서 처음에 부피 1리터인 조건에서 얘는 2기압, 얘는 1기압. 자 이렇게 했었대요.
그러면 자 이게 표형 상태인지 아닌지는 누구로? 이걸로 반수 Q를 구해보면 역시 QP라는 거 압력 구하기 때문에 QP라 불러요. QP란 걸 구해보면 2의 제곱분의 1 하면서 얼마? 4분의 1. 얘는 KP랑 똑같죠. 따라서 첫 번째는 표형 상태 있었다. 처음 표현 상태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부피를 2리터에서 얘를 자, 1리터에서 2리터로 부피를 증가시켜 보자고요. 부피를 증가시키면 자, 부피를 증가시키면 압력이라는 것은 자, 압력이라는 것은 부피분의 nRT 하면서 현재는 아직 표형 이동 같은 거 일어난 거 아니까 몰수는 일정해요. 온도도 당연히 일정한 거고요. R은 상수고요. 부피만 2배 된 거예요. 그러면 압력은 뭐 해야 돼요? 압력은 딱 절반. 그러면 자 A는 1기압으로 바뀔 테고요. B는 0.5기압 또는 2분의 1 ATM 이렇게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서 이때 Q를 구해보면 이때 Q는 1의 제곱분의 2분의 1 하면서 얼마? 2분의 1 하면서 자 2분의 1은 KP보다 뭐한 값이에요? 더 큰 값이죠? 더 큰 값이다.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역반이 일어나야 된다. 역반이 일어난다. 자, 바로 자, 역반응 바로 됐죠? 자, 그러면서 아까 배운 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부피를 증가시키면 기체계수 커지는 쪽으로 반응물 쪽은 개수의 기체계수 2, 생소물 쪽은 기체계수 1. 따라서 역반이 일어난다.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자, 반대로. 자, 반대로 이번에는 부피를 1리터에서 0.5리터, 즉 2분의 1리터로 압축시키면 부피 감소시켰죠? 부피 감소니까 얘는 기체 소멸 쪽인 정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정이 일어난다. 한번 또 볼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부피가 절반 되면 압력은 얘는 2기압에서 얼마로? 얘는 4기압으로. 그 다음에 B는 2기압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로 Q를 구해보면 이것으로 Q를 구해보면 Q는 4의 제곱분의 2 하면서 얘는 8분의 1. 그러면서 KP보다 작죠? 따라서 얘는 뭐가 일어난다? 얘는 정이 일어나야 된다. 딱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같은 원리로 우리는 간단히 증명도 됐죠? 증명도 됐죠? 수식조 증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로 증명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더 쉽겠죠? 그러면서 자, 부피 영향은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 개수가 커지는 쪽으로 부피가 작아지면 기체 개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알았죠? 자, 그런데 만약 자, 이와 같은 반응 같이 H2 가스가 Cl2 가스랑 반응하여 두 개 HCl 가스 된다. 자, 이러한 반응. 이러한 반응은 반응물 쪽 기체 개수 얼마예요? 기체 개수 합은 얼마? 1 플러스 1에서 2. 생성물 쪽 기체 개수 얼마? 2. 그러면서 양쪽의 기체 개수 합이 서로 같죠. 이때는 부피 변화에 의한 표형 이동에 의한 표형 이동 없어요. 알았죠? 부피 변화에 따른 표형 이동 없다라는 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루샤털리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자, 그러면서 부피가 굉장히 편했죠. 부피라는 게. 그러면서 자, 여기 맨 마지막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A 가스가 2개, B 가스가 이런 반응에서 부피를 감소시키면 어느 쪽 하겠어요?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역반응. 부피를 증가시키면요. 기체계수 커지는 쪽 정반응.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2개 헬륨 첨가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본수업 가서 하도록 하죠. 본수업 가서 하도록 하죠. 이거는 우선은 이건 대기 시켜 놓죠. 그냥.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부피로 풀면 돼요. 일정 압력 조건에서 헬륨 첨가했다. 압력 일정 조건에서 누군가 넣었대요. 그럼 토탈 몰수 증가죠. 그러면 토탈 압력, 토탈 부피는 토탈 몰수 곱하기 RT에서 온도 일정하고 자, R 상수 그 다음에 전체 압력 일정한 조건에서 토탈 몰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부피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부피 증가. 그러면 부피 증가랑 저 위에 거 부피 증가랑 똑같은 효과. 그래서 정반응, 기체 계수 증가하는 쪽 정반응. 하지만 부피 일정한 쪽에서 다른 기체 아무리 첨가해봤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기체 아무리 첨가해봤자 부피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변화 없다 이렇게요. 알았죠? 근데 이거는 자, 본 수업 가서 자, 증명도 좀 보여드리고 할게요. 알았죠? 예를 들어드리면서 자, 그래서 지금은 부피로 풀면 되는구나. 무조건 부피로 풀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부피 변화 없으면 표형 이동 없다. 그 다음에 반응물 쪽과 생성물 쪽의 기체 계수 합이 같으면 역시 부피 변화에 따른 표형 이동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온도 의존성. 온도 의존성 하면서 여기서는 온도가 변하면서 표형상 수가 변하기 때문에 표형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고등부가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던데, 자, A가 B로 가는 반응이 흡열 반응, 발열 반응 해볼게요. 발열 반응. 엔탈피가 음수인 발열 반응 해볼게요. 자, 정반응 시 뭐 한다? 열을 낸다는 거예요. 열 방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방출. 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러한 반응에다가 온도를 증가시키면 열 방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열을 내려면 바닥 안쪽이 좀 차가워야 돼요. 그래야 열이 그쪽으로 흐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쪽이 뜨거워졌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되돌아가겠죠. 열의 흐름이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야 된다. 자, 바뀌어야 된다. 바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열을 흡수해야 된다. 이에는 열을 온도를 올리면 이에는 열을 흡수해야 된다. 정반응은 열을 내는 거였으니까 열을 흡수하려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역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발열 반응은 온도를 증가시키면 역반응. 흡열 반응은 온도 증가시키면 열 흡수하는 반응인데 온도 올려줬대. 그럼 열 흡수가 더 좋겠죠? 정반응 때. 그래서 정반응.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이거는 솔직히 좀 별로고요. 바로 우리는 자, 바로 반토프식 해가지고, 자, 이 식 어차피 여러분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반토프식 해가지고 밑에다 할까요? ln 표형 상수는 마이너스 RT분의 반응 엔탈피 플러스 R분의 반응 엔트로피. 자, 이 식에 의해서 우리는 lnk는 y축으로, 그 다음에 lnk를 y축으로, 그 다음에 t분의 1을 x축으로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의 반응 엔탈피가 기울기가 되면서, 자, 그러면서 x축 t분의 1, y축 lnk 해놓으면, 자,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엔탈피가 음수인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그래프, 무슨 그래프? 이와 같은 양의 직선이 나오게 돼요. 엔탈피가 음수인 경우는 기울기가 이거기 때문에 양의 직선 나오면서 온도가 T1에서 T2로 온도가 증가하면, 자, 역수니까 온도 증가 어디겠어요? 만약 300켈빈에서 400켈빈이다 하면 300과 4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300켈빈, 400켈빈 증가하면 표형상수 뭐 하게 된다? 표형상수는 감소해요. 자, 처음에 반지수 Q와 K가 같은 조건에 있었어요. 처음 평형 1에서. 그런데 온도가 증가하면 갑자기 K가 뭐 한다? 작아진다. Q는 가만히 있는데 K가 작아졌어요. 즉, 예를 들어서 자, 수출 좀 써가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들이 4라는 값으로 표형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Q는 그대로 계속 4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K가 감소한다면서 얘가 만약 2가 된다 해보자고요. 그러면 무슨 꼴이 된 거예요? Q가 K보다 커진 꼴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된다? 비평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비평형 상태 되고 Q가 K보다 더 크니까 얘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얘는 역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역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좀 전에 발열 반응은 온도 증가 시 역반응 딱 맞게 설명되죠. 그런데 이걸 이용하면 우리는 뭐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표형상수가 작아진다. 표형상수가 온도 증가 시 표형상수 감소한다. 이것도 같이 얘기가 다 되죠. 그렇죠? 그러니 자, 이 르샤틀리 원리, 요 르샤틀리 원리식 또 꼭 외워주시고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발열 반응은 이와 같이 온도가 증가하면 K가 작아지면서 역반응. 알았죠? 자, 근데 만약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자, 하나 새로 넣어가지고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X축은 온도의 역수, Y축 ln 평형상수 해놓고 기울기가 뭐였죠? 마이너스 R분의 엔탈피였어요. 그러면서 흡열 반응, 그러면 이가 양수, 얘도 양수. 거기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서 무슨 그래프? 이와 같은 음의 직선이 나오게 되겠죠. 음의 직선이 나오면서 자 온도가 아까 같이 300켈빈이 여기 300켈빈이 여기 그 다음에 400켈빈 여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온도 증가 시 무슨 일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표형상수가 처음에 6값에서 2값으로 뭐하고 있죠? 표형상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즉 바꿔 말하면 초기에는 초기 표형 상태에서는 Q와 K가 같은 조건이었어요. 여기도 역시 어떤 수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표형상수가 역시 4라는 값으로 표형 상태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Q는 그대로 4 가만히 있는데 K가 뭐한다? K가 증가한다. 증가해서 10이 됐다 해볼게요. 10. 그러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Q가 K보다 작아지는 꼴. Q가 K보다 작은 꼴. K가 더 큰 꼴. 이게 됐죠. 그러면서 얘는 Q가 K보다 작으니까 얘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얘는 정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정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자, 흡열 반응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그쪽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되죠? 자, 이때 이 엔탈피가 흡열 발열할 때는 반드시 정반응 기준으로 정반응이 발열이냐 흡열이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였죠. 자, 이와 같이 이걸로 자, 온도 영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기.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한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온도를 높여주면 열 흡수하는 방향이 정반응, 뭐 이런 얘기 처음에 한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요게 반토포식에 의하면 흡열 반응 온도 증가 시 K가 증가한다. 그래서 평형은 오른쪽으로. 자,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게 바로 마지막 온도 영향. 온도에 의해서 표형 상수가 변한다. 그 변하는 게 증가 또는 감소인데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인지 다 다 파악해봤죠. 자, 이렇게 해서 르샤톨리 온도까지 다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에 개념 체크 문제인데 그냥 단순히 가로 채우기니까 여기는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죠. 자 그러면서 자 10장 화표형 책 단원 기본 이론들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자 수고했어요.